2000년 전 중국의 예언가 자공은 지도에 없는 나라를 말했다. 붉은 바람, 피 없는 전쟁, 그리고 백이 민족의 부활. 그는 분단도, 한류도, 2030년의 격변까지 예고했다. 이건 전설이 아니라 지금 한국에서 벌어지는 현실이다. 다음 영상을 놓치지 않으려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두세요. 백이의 혼이 다시 숨을 쉰다. 한국인에게 흰옷은 단순한 색이 아니다. 그것은 저항의 깃발이었고 침묵 속의 선언이었다. 일제강점기, 일본은 한복을 금지하지 않았다. 이유는 간단했다. 너무 초라해 보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들은 몰랐다. 그 누더기 같은 흰옷이야말로 이 민족의 혼이었다는 사실을. 때 묻은 백인은 곧 백성의 상징이었고 아무것도 없는 존재들이 지닌 유일한 자존이었다. 중국 고대 예언자 자공은 한국에 대해 이렇게 남겼다고 전해진다. 백이의 혼이 다시 숨을 쉰다. 오래된 문장 하나가 지금 한국 사회를 다시 돌아보게 한다. 오늘날 우리는 흰옷을 입지 않는다. 대신 브랜드 로고가 큼직한 옷, 검은 정장, 화려한 의복이 일상이 되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한국 사회엔 백이의 혼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흰 옷을 입은 시민들이 물가에 모여 촛불을 들었다. 거대 언론이 다루지 않은 사건이었지만 그 자리에선 분명 어떤 정신이 깨어나고 있었다. 그들은 외치지 않았다. 조용히 앉아 가만히 기다렸다. 그리고 다시 걸었다. 마치 조선시대 상역군처럼 나라의 무엇인가를 떠나보내는 듯한 침묵의 행렬이었다. 이것은 단순한 시위가 아니었다. 이것은 백이의 귀환이었다. 자공이 남긴 예언은 단지 복장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다. 그것은 정신의 세계에 대한 말이다. 흰색은 중립이며 고요이며 깨어있는 상태다. 붉은 분노와 검은 절망 사이에서 백인은 침묵 속의 중심을 상징한다. 한국은 지금 거대한 전환점에 서 있다. 경제는 여전히 견고해 보이지만 청년의 삶은 붕괴하고 있다. 정치권은 서로를 혐오하는 일에 몰두하고 있고 사회는 이기는 자만이 존재할 수 있는 구조로 바뀌었다. 그러나 그 틈에서 작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더 이상 대중은 목소리 큰 영웅을 원하지 않는다. 오히려 조용한 이유, 말 대신 실천하는 사람, 이름 없는 자들의 연대가 감동을 주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들이 입고 있는 것은 비록 물리적 흰옷이 아닐지라도 자공이 말한 백이의 혼이다. 이제 한국은 다시 묻는다.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무엇을 향해 살아가는가? 그 질문은 곧 깨달음의 시작이며 백이의 혼이 다시 숨 쉬는 순간이다. 동해에서 떠오른 불빛이 천하를 밝히리라. 자공은 한 줄의 예언을 남겼다. 동해에서 떠오른 불빛이 천하를 밝히리라. 사람들은 처음에 이 말을 해뜨는 동쪽, 즉 태양의 운율로 받아들였다. 하지만 이 문장을 한국에 대입했을 때 그 맥락은 훨씬 더 깊어진다. 자공은 왜 동해라고 명시했을까? 왜 하필 불빛이었을까? 한반도의 동쪽, 그곳엔 바다를 마주한 작은 도시들이 있다. 강릉, 동해, 포항, 울산, 해 뜨는 나라의 가장 앞자리에 선 이 지역들은 산업혁명 이후 줄곧 에너지의 중심이었고 가장 먼저 시련을 마주한 땅이기도 하다. 하지만 오늘날 이곳은 또 다른 의미의 불빛을 밝히고 있다. 울진의 원자력 발전소, 강릉의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포항의 배터리 산업, 그리고 바로 그 옆에 존재하는 한국형 반도체 벨트의 동쪽 끝, 그 모든 에너지와 기술, 산업의 흐름이 지금 대한민국의 동해안에 모이고 있다. 이 동해는 더 이상 단순한 바다가 아니다. 그것은 한국의 내일을 비추는 투사선이 되었다. 자공의 말처럼 동해에서 떠오른 불빛은 실체를 가진다. 그리고 그것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정신의 반영이다. 지금 세계는 에너지 전쟁, 공급망 재편, AI 대격변 속에서 방향을 잃고 있다. 미국과 중국, 러시아와 유럽 모두가 전략적 혼돈 속에 있는데 바로 그 사이에서 한국이 지닌 정신의 좌표가 빛을 내기 시작한 것이다. 동해에서 솟아오른 불빛이 의미하는 것은 단지 경제적 부흥이나 기술 혁신이 아니다. 그 불빛은 한국이라는 나라가 더 이상 따라가는 나라가 아니라 길을 밝히는 나라로 나아가고 있음을 말한다. 한류는 단지 유행이 아니다. 한국은 지금 세계가 예측하지 못한 속도로 자기 언어를 가진 나라로 성장하고 있다. 과거 우리는 항상 중심이 아니었다. 힘 있는 나라들의 바깥에서 역사의 주변부에 머물렀다. 그러나 지금은 다르다.
한국의 동해에서 떠오른 불빛은 점점 천하의 눈길을 끌고 있다. 문제는 이 불빛이 오직 외형의 번영으로 끝나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다. 자공이 예언에서 말한 천하를 밝히는 불빛은 눈에 보이는 전광판이 아니라 정신의 횃불이다. 정치가 흔들리고 경제가 불안하고 국제 정세는 늘 위태롭다. 그러나 한국이 동해에서 진짜 빛을 발한다면 그건 정신의 강국이 되었을 때다. 겸손하지만 위대한 마음, 작지만 강한 소리, 바로 그 정신이 세상을 밝힐 수 있다. 자공이 말한 불빛은 지금 시작됐다. 이제 남은 건 그것을 어디까지 비출 수 있느냐는 것이다. 눈부신 기술 너머 세계는 한국이 지닌 정신을 보고 싶어한다. 붉은 바람이 북에서 불고 남쪽이 이를 막는다. 고대 예언가 자공은 이렇게 말했다. 붉은 바람이 북에서 불고 남쪽이 이를 막는다. 이 짧은 문장은 마치 한 편의 시와 같다. 그러나 그 속엔 지금 우리가 마주한 한반도의 현실이 고스란히 녹아있다. 한반도의 북쪽, 그곳에는 세계에서 가장 폐쇄된 체제가 있다. 가난하지만 군사력은 집요하고 고립되어 있지만 존재감은 절대적이다. 북한이라는 이름의 이 정권은 지금 이 순간에도 붉은 바람을 뿜어내고 있다. 핵실험과 미사일, 사이버 공격, 그리고 갑작스런 대화의 손짓까지 북쪽은 언제나 예측할 수 없는 카드로 남쪽을 시험해왔다. 자공은 단순히 군사적 위협을 말한 것이 아니다. 그가 말한 붉은 바람은 폭력의 상징, 불안정한 질서, 그리고 강제된 이념의 바람이다. 그것은 총과 미사일만이 아니라 사람들 사이에 피어나는 두려움과 혐오, 그리고 언제 터질지 모르는 긴장의 연기다. 그리고 남쪽, 대한민국, 자공은 이 나라가 그것을 막는다고 했다. 그러나 그는 전쟁으로 막는다고 하지 않았다. 군사력도, 벽도 아닌 정신으로 막는 나라. 지금 남한은 끊임없이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다. 북의 위협에 맞서야 하지만 그렇다고 증오에 잠식되어선 안 된다. 군비는 커져가고 남북의 말은 멀어져 간다. 그러나 진짜 위험은 포탄이 아니라 남쪽 내부에서 피어나는 분열과 피로감이다. 지금 한국 사회는 평화를 말하면 종부, 안보를 말하면 전쟁광으로 몰리는 이상한 프레임 속에 갇혀 있다. 이념의 이중잣대가 국민을 갈라놓고 정치는 그 틈을 이용해 지지율을 올린다. 자공은 붉은 바람이 외부에서 오지만 그 바람을 막는 힘은 내부에서 나온다고 보았다. 남쪽이 막는다는 말은 군사적 방어선이 아니라 깨어있는 국민의 의식, 그리고 균형 잡힌 판단을 뜻한다. 한국은 선택받은 나라가 아니다. 그러나 스스로를 훈련시켜온 나라다. 전쟁 이후 폐허 속에서 일어났고 독재 속에서도 민주주의를 끌어냈으며 끊임없는 위기 속에서도 중심을 찾았다. 그렇기에 남쪽이 막을 수 있는 것이다. 붉은 바람은 강하지만 그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 뿌리는 더 강하다. 자공이 이 예언을 남긴 이유는 분명하다. 그는 한반도의 긴장 속에서도 남쪽, 즉 한국이 파괴가 아닌 균형의 선택을 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그리고 그 균형의 중심에는 군사도, 외교도 아닌 한 사람 한 사람의 내면이 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더 많은 무기가 아니라 더 명확한 정신의 선이다. 두려움이 아닌 이해로, 분노가 아닌 통찰로 이 시대를 바라볼 때 남쪽은 단지 바람을 막는 존재가 아니라 그 바람의 방향을 바꾸는 존재가 될 수 있다. 피를 흘리지 않은 전쟁이 오히려 마음을 가장 깊이 찌른다. 자공은 피 한 방울 흘리지 않은 전쟁이 사람들의 마음을 가장 깊이 찌를 것이라 예언했다. 총성과 포화가 없는 전장, 그러나 정신은 무너지고 관계는 단절되며 국가는 조용히 분열된다. 이 전쟁의 이름은 따로 없다. 우리는 그저 현실이라 부를 뿐이다. 지금 한국 사회는 전시가 아니다. 그러나 모두가 전투 중이다. 한쪽은 댓글로 싸우고 다른 한쪽은 침묵으로 버틴다. 가족 안에서도 정치 이야기는 금기고 SNS에서는 친구 하나 차단하는데 단 3초면 충분하다. 이것은 의식의 전쟁이다. 총알도 진영도 필요 없다. 각자 믿고 싶은 것을 믿고 자신만의 정의를 말한다. 그 순간부터 사회는 한 방향을 잃는다. 자공은 이런 상태를 피를 흘리지 않은 전쟁이라 불렀다. 그 전쟁은 물리적 피해보다 정신적 황폐를 먼저 몰고 온다. 우리는 매일 넘치는 정보 속에서 진실과 조작을 가려내야 한다. 그러나 그 기준은 사람마다 다르다. 유튜브 알고리즘, 포털 뉴스, 댓글 수, 추천 수가
진실의 잣대가 되어버린 사회. 그 전쟁은 언제 시작됐는가? 아무도 모르지만 지금 이 순간도 계속되고 있다. 가장 위험한 점은 이 전쟁에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자각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자공은 경고했다. 이 전쟁은 칼이 아닌 말로 시작된다. 말은 확산되고, 말은 쪼개고, 말은 편을 가른다. 한국 사회는 지금 말의 칼날 위를 걷고 있다. 정치권은 날마다 프레임을 짜고, 언론은 대립을 부추기며, 시민은 서로를 불신한다. 적당히라는 중립은 사라지고, 모두가 편이어야만 존재하는 시대. 자공은 이런 사회에 치명적인 질문을 던진다. 누가 이겼는가 보다 누가 무너지지 않았는가가 더 중요하다. 그 말의 의미는 깊다. 이 전쟁에서의 승리는 상대의 파멸이 아니다. 자신의 중심을 지켜내는 것이다. 피를 흘리지 않았기에 더 오래 간다. 더 깊게 새긴다. 그리고 더 많은 것을 무너뜨린다. 이 전쟁을 끝낼 수 있는 유일한 무기는 공감과 경청이다. 그러나 이 두 가지는 가장 취약한 시대의 가치가 되어버렸다. 자공이 말한 이 예언은 단지 한 나라의 이야기만이 아니다. 전 세계가 지금 이 같은 전쟁 속에 있다. 그러나 자공은 덧붙였다. 이 전쟁이 끝난 뒤 침묵을 지킨 자들이 다음 시대를 설계할 것이다. 당신은 지금 어느 전선에 서 있는가? 당신의 말은 지금 누군가를 살리고 있는가? 아니면 무너뜨리고 있는가? 노래가 칼이 되고 춤이 방패가 된다. 고대 예언가 자공은 말한다. 노래가 칼이 되고 춤이 방패가 된다. 이 문장은 과거엔 비유로 여겨졌다. 누가 노래로 싸우고 춤으로 방어를 한다는 말인가? 그러나 지금 21세기의 한국은 이 예언을 실현하고 있다. 2000년대 초 한국의 대중문화는 아시아를 넘어 전 세계로 번져나가기 시작했다. 이들의 무대는 단순한 퍼포먼스가 아니었다. 그것은 하나의 메시지였고 질문이었으며 조용한 혁명이었다. 총 대신 마이크를 든 이들은 분단된 한반도에서 태어나 통합의 언어를 전 세계에 던졌다. 그 언어는 영어가 아니었고 한류라는 한순간의 유행도 아니었다. 그들은 외쳤다. 그 노래는 팬덤을 만들었고 그 팬덤은 연대를 낳았다. 누구도 상처받지 않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서로를 감싸기 시작했다. 자공이 말한 노래의 칼은 상대를 베는 칼이 아니다. 무지와 편견, 차별을 가르는 의식의 칼이다. 춤 또한 마찬가지다. 절제된 동작, 완벽한 합, 그리고 모두가 주인공이 되는 그 무대. 그것은 단순한 유의가 아니다. 그것은 이 시대 청년들의 존재 선언이었다. 한국의 춤은 지금 단순한 흥이 아니라 저항과 회복의 리듬이 되고 있다. 사회는 청년에게 침묵을 강요했지만 그들은 음악으로, 몸짓으로 답했다. 우리는 들리지 않지만 사라지지 않았다. 이제 세계는 한국을 바라본다. 총 없는 군대, 칼 없는 전사들이 세계 무대 위를 지배하고 있다. 문화는 더 이상 부가적 가치가 아니다. 그것은 지금 국력이며 외교이며 무기다. 자공은 그것을 예견했다. 그는 전쟁의 시대 이후 노래가 칼이 되고 춤이 방패가 되는 시대가 온다고 했다. 그 시대가 지금이다. 하지만 그는 경고도 함께 남겼다. 칼이 칼을 닮으면 예술은 무기가 되고 만다. 지금 K컬처는 세계로 뻗어가고 있지만 동시에 산업화의 먹잇감이 되고 있다. 기획은 구조가 되고 구조는 감정을 지배한다. 이제 K콘텐츠조차 숫자와 주가에 의해 소비되고 있다. 진짜 칼은 외형이 아니라 정신의 날에 있다. 진짜 방패는 조명이 아니라 이해와 공감의 울타리다. 우리가 다시 돌아봐야 할 것은 바로 그 정신이다. 한국의 노래와 춤이 단지 세계에서 사랑받는 콘텐츠가 아닌 새로운 시대를 이끄는 정신의 깃발이 되기 위해선 그 중심에 사람이 있어야 한다. 의미가 살아 있어야 한다. 그래야만 노래는 칼이 되고 춤은 방패가 된다. 그리고 한국은 싸우지 않고도 시대를 바꾸는 나라가 된다. 하늘과 땅이 거꾸로 보이면 아이가 어른을 깨운다. 자공은 어느 날 제자들에게 이런 말을 남겼다. 하늘과 땅이 거꾸로 보이면 아이가 어른을 깨운다. 이 문장은 당시에도 모호했다. 하늘과 땅이 바뀐다는 건 세상의 질서가 뒤집힌다는 뜻이고 아이가 어른을 깨운다는 건 권위와 상식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 시대를 의미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그 예언의 한가운데에 서 있다. G세대, 2000년 이후에 태어난 이들은
과거 세대와는 전혀 다른 DNA를 지녔다. 그들은 왜 그런지를 묻고 당연한 것에 의문을 품으며 불편한 진실을 외면하지 않는다. 기성세대가 살아온 질서, 연공서열, 일괄채용, 정해진 답, 감추는 감정, 그 틀 속에선 지세대는 도무지 익숙해지지 않는다. 그러나 그들의 불편함은 반항이 아니다. 자공이 말한 것처럼 이 시대에 어른을 깨우는 진동이다. 학교에서도, 가정에서도, 정치권에서도 이제 어린 존재들의 질문이 세상의 고요를 깨고 있다. 왜 성적이 전부인가요? 왜 이력서에 가족 사항을 써야 하죠? 왜 우리는 기후위기를 감당해야 하나요? 왜 틀렸다는 이유로 혐오받아야 하나요? 기성세대는 이 질문들에 정확히 답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답을 강요해왔기 때문이다. 자공은 그런 시대를 거꾸로 선 하늘과 땅이라고 불렀다. 기성의 권위가 더 이상 정예가 되지 못하고 젊은 세대의 감각이 새로운 기준이 되는 순간 그 혼돈은 불편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중심을 만드는 기회다. 지금 한국 사회는 가르치던 자가 배우게 되는 시대로 조용히 이동 중이다. 지금껏 말 잘 듣는 아이들을 키워왔다면 이제는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미래를 이끌 준비를 하고 있다. 자공이 본 아이는 단지 어린 존재가 아니었다. 무지의 질문을 던질 수 있는 용기, 관성의 브레이크를 걸 수 있는 정신, 그 자체였다. 그렇기에 이 예언은 지세대를 찬양하려는 것도 기성세대를 부정하려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이 말은 질서가 바뀌는 순간 모든 세대가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경고이자 요청이다. 누군가는 말한다. 요즘 애들은 버릇이 없다. 하지만 자공은 이렇게 말했을 것이다. 하늘이 뒤집혔을 땐 그 하늘 아래에 있던 자들이 먼저 일어나야 한다. 질서의 붕괴는 불행이 아니라 재정립의 기회다. 아이들이 질문을 던지고 어른들이 그 질문을 다시 자문할 때 그 나라의 정신은 깊어진다. 지금 우리는 그런 전환점 위에 있다. 아이들이 무대 위로 올라왔고 기성세대는 객석에 앉았다. 이제 누가 누구를 깨울지에 대한 고정된 관념은 사라졌다. 자공은 말한다. 깨우는 자가 곧 어른이다. 그리고 어른이 된다는 것은 정답이 아니라 변화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다. 검은 구름이 걷히고 붉은 연꽃이 만개하며 백이의 자손들이 웃는 날, 자공은 한국에 대한 예언의 끝자락에서 한 문장을 남겼다. 검은 구름이 걷히고 붉은 연꽃이 만개하며 백이의 자손들이 웃는 날, 그때 종이 다시 울릴 것이다. 이 말은 오래도록 해석되지 않았다. 검은 구름은 무엇이며 붉은 연꽃은 어떤 존재이며 백이의 자손이 웃는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하지만 지금 그 문장의 단어들이 하나씩 현실과 교차하고 있다. 검은 구름, 우리는 그것을 이미 지나고 있다. 팬데믹, 전쟁의 그림자, 기후 재앙, 경제 불황, 무너진 공동체와 정보의 혼돈, 하늘은 구름으로 덮였고 진실은 가려졌으며 희망은 점점 잊혀졌다. 그러나 자공은 단호히 말했다. 그 구름은 사라진다. 어둠은 영원하지 않다. 하지만 그 구름이 걷힌 뒤 무엇이 피어날 것인지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다. 그는 이어 말했다. 붉은 연꽃이 만개한다. 연꽃은 진흙 속에서 자란다. 더럽고 탁한 물을 딛고 올라와 가장 고결한 꽃이 된다. 그리고 붉은 연꽃은 고통을 통과한 정신의 부활을 상징한다. 그것은 단지 아름다움이 아니다. 불안과 분열, 혐오와 침묵을 견뎌낸 민중이 다시 중심을 세우는 각성의 징표다. 붉은 연꽃은 저절로 피지 않는다. 그것은 견딘 자의 꽃이다. 절망 중에도 포기하지 않았던 사람들, 공정함을 지키려 애썼던 이름 없는 이들, 소리 없이 세상을 지탱했던 민초들, 그들의 의식이 드디어 피어오른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자공은 이렇게 말했다. 백이의 자손들이 웃는다. 백의 흰옷은 단순한 복장이 아니다. 그것은 슬픔 속에서도 존엄을 잃지 않았던 민족의 혼이며 싸우지 않고도 꿋꿋이 버텨낸 이 땅의 오랜 지혜였다. 자공이 말한 웃음은 감정이 아니다. 그것은 깨달음의 증명이고 역사의 시험을 통과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정신의 미소다. 그리고 그 순간 종이 울린다. 그 종소리는 단지 의식의 소리가 아니다. 그것은 이 땅이 다시 태어났다는 신호, 새로운 시대의 선언이다. 자공은 건국을 말하지 않았다. 그는 체제를 말한 적도, 제도를 말한 적도 없다. 그가 말한 건 정신의 국가, 혼이 깃든 나라다.
그 나라는 법률로 만들어지지 않고 선거로 정해지지도 않는다. 그 나라는 서로를 신뢰할 때 비로소 존재한다. 지금 대한민국은 그 문 앞에 서 있다. 여전히 혼란스럽고 여전히 서로를 오해하지만 어쩌면 지금이야말로 연꽃이 피어날 가장 깊은 진흙인지도 모른다. 그리고 그 진흙에서 피어난 정신의 연꽃은 이제 세상에 묻는다. 당신은 깨어난 자인가? 무너진 자인가? 예언은 미래를 맞추는 게 아니라 지금 깨어나라는 신호다. 우린 지금 검은 구름의 끝에 서 있다. 이제 묻는다. 당신은 깨어난 자입니까? 아직도 기다리는 자입니까? 당신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우린 함께 다음 시대를 만듭니다.